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이죠. 앞 시간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헌법 다음에 법률이 있고, 법률 다음에 명령,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어,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배우냐면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네, 국제 간의 이제 조약인데, 국제조약에 대해서 보면, 국제조약은 뭐냐면 국가 간의 어, 문서로 이루어진 합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국제 간의 조약을 맺는다. 국제 간의 법규. 법규란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법적인 조율. 즉 법규란 거는 법률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율. 우리가 법으로 규율을 정하잖아요. 그죠? 법으로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법규나 법률 같은 의미겠죠. 어, 보면 국가 간의 문서로 만들어진 합의란 거는 조약이죠. 약속을 한다. 약속을 만든다, 맺는다. 그래서 국가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말하고요. 자, 우리 헌법은 헌법상에 이제 여러 가지 헌법안에 있는데 헌법안의 절차에 따라 체결, 국가 간에 체결되고 공포된 이 국가 간의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모든 인정되는 국제는 법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법적인 규칙은 뭐냐면 항공기 납치 금지, 또 마약이란 거는 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 나쁜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마약범에 대한 어떤 문제, 또 하나는 아동을 납치하고 학대하는 것. 이런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 그다음에 해적이라든지 이러한 그 제재, 국제법규라는데 국가 간에 이루어진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로. 국내법이란 거는 법적 법률과 같은 동급으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약과 법규는 국내법, 즉 법률로 동급이다. 법률과 동급 하는 겁니다. 동급이다. 아까 우리 배웠는데 자치법규, 되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뭐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한 거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이 있겠죠. 배웠지 앞 시간에? 그래서 자치법규란 거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조례, 또 교육사무에 관한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 이 조례도 의회위원회에서 통한 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가 담당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육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의회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회는 조례를 만든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규칙,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성격을 갖잖아요. 교육감은 전 그 교육에 대한 장이잖아요. 그죠? 교육, 교육감도 지방 그 교육에 대한 단체장이잖아요. 그죠? 장으로서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 지방의회의 성격을 갖는
교육조례, 위원회도 지방위원회도 의회와 같은 권한과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교육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 장이 만드는 같은 의미의 장인 교육감이 만드는 규칙, 이런 성격을 갖는 조례와 있다. 그러면 이제 성문법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틀, 성문법에 대한 정확한 법적 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성문법적인 틀을 갖고 이제 우리가 판례나 이걸 보고 이제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할 거예요. 재밌게.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는 불문법. 어? 문서가 없네? 문서가 아니다. 문서가 없는. 그러면 문서화되지 않는 이 법이다. 문서화되지 않는 법적인 근원이다. 뭐가 있을까요? 관습, 30년, 50년 동안 관습적으로 법적 역할을 해오는 것. 관습법이죠. 똑같은 사실이 반복되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30년, 5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해왔어. 그거는 법으로 봐야지, 법. 그러면 이 관행이란 건 뭐냐면 오랫동안 이거를 지키다 보니까 법적인, 법적 마인드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법적인 확신까지 굳어지는 거예요.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볼게요. 옛날에 수산업법. 수산은 바다에서 하는 법이죠. 수산물, 뭐, 어민들 보면 고기도 잡고, 또, 바다에 보면 어민들이 자기의 바지락, 또 어민들 간에 거기에 뭐, 우리 어디야, 그 안면도 같은 데 보면, 안면도에 보면, 그 물이 빠지면, 물이 빠지면 갯벌이 나오잖아요. 그 갯벌의 지역별로 주인이 다 있죠. 그죠? 자, 관행상으로 행하여져 온 어업자, 어업이란 고기 잡는 사람들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바다에도 토지 문서는 없지만 30년, 50년 동안 권리를 가지고 바지락도 심고 소라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자기 밭이 있단 말이에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하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세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납세자, 돈을 내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세무서장이 똑같이 관행에 따라 한 거는 정당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시골에 보면 농민들이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또 저수지 따라서 흐르는 물을 유수라 합니다. 유수. 흐르는 물을 유수라 해요. 유수. 흐를 유자, 물 숫자. 이 흐르는 물을 끌어다가 자기 논에 물을 대고 과일도 키운단 말이에요. 자, 흐르는 물을 끌어다 쓰고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쓰는데 세금을 냅니까? 세금 안 내죠. 관행적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 유수값 내, 저수지값 물값 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정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관습법도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의 법질서에 일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 관습법도 맞춰가야 되거든요. 어긋나면 안 되게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동안 자연스럽게 관습법이 이루어졌는데 현장과 맞부딪힌다. 이거는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한 부딪히고 하지 않는 한 오랫동안 간다. 관습법은. 자, 자, 일치하지 않은 걸 보면 종증, 즉 종증이란 거는 우리 그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예? 그 종증에 대한 문단의 어떤 그 구성원이 있죠. 자, 전주 이씨의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한다. 여러분 인정됩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아니, 태어났으면 다 태어난 사람이 종증이 되는 거지. 성년 남자만 제한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하고 판례가 못을 박았습니다. 대법원 2002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그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과거의 관습적인 부분이 잘못된 거는 판례로, 문서가 없으니까, 성문이 없으니까 판례로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례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따라가야죠. 법원, 지방법원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합의부, 이제 단독, 쉽게 표현하면 단독법원, 합의부, 합의법원, 그다음에 대법원. 우리나라의 3심제죠, 그래서 이 디귿이라는 표현이 3심이다, 대법원이라는 뜻이에요. 1심은 기역, 2심은 미근, 3심은 대법원은 디귿을 씁니다. 디귿. 그 다음에 여기 아잖아. 오는 형사, 아는 민사, 우는 행정 사건. 오 그러면 대법원 민사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관습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틀을 잡고 있어요. 이런 관습법이 오랫동안 사람들 간에 굳어져서 법적 확신을 가지고 법처럼 사용했고,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면 대법원 판결로 끝장을 보죠. 판례. 법의 성문법이었기 때문에 판례.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돼요. 이 확인이란 거는 그냥 눈으로 본다가 아닙니다. 확인이란 건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도장을 확 찍는다.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해준다. 즉 이게 뭐냐면 재판이한테 재판. 판결과 재판은 같은 얘기죠. 재판으로 도장을 찍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확인돼요.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선고되잖아요. 망치로 꽝꽝꽝 두드려 버리면, 자, 그 밑에 있는 하급심 1심, 2심 법원에서는 무조건 대법원을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 안 가도 됩니까? 따라가야 되죠. 그거를 구속입니다. 1심은 무조건 대법원 판결을 따라가야 되고 2심도 무조건 대법원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를 구속된다 표현합니다. 또 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라겠죠. 위헌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결정된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헌법에서는 헌법에 불합치하고 잘못된 이 법률을 또 최고의 법원 헌법이지 않습니까?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법원은 헌법재판소예요. 그죠? 잘못됐어 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다 효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는 판례법이라 판례법. 판례. 자, 관습법, 법률 다 이거 성문법이 없으면 판례로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조리입니다. 조리. 조리 있게 말해라. 이치에 맞게 조목조목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이치. 진리. 진리라는 뜻이죠. 이치에 맞게. 자, 이치에 맞게 해라. 그러면 이치란 거는 사회 정의에 맞춰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의감, 누구나 정의감, 이거를 조례라 합니다. 표현이 어려운가요? 이치에 맞다. 이치. 누가 봐도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누가 봐도 옳다. 그죠? 그걸 조례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문법, 불문법을 봤죠. 정리해 볼까요? 성문법에는 최고의 법원, 헌법, 다음에 법률, 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총리와 각부 장관이 하는 시행 규칙이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조례, 의회에서 만든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만드는 뭐죠? 그 다음에 국제 간의 조약과 국제 법규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불문법에는 관습, 그 다음에 판례, 법원에서 성문법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판례로, 법이 없을 때는 판례 따르라 하고 판례로 하는 판례. 그 다음에 누구나가 이치에 맞다는 조리, 이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으로 한다. 성문법으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으로 판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 판례를 한번 봐볼까요? 관련 판례. 어렵지 않죠? 자, 재밌는 판례 한번 볼게요. 우수, 농축산물과 같이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를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 농산물에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충남에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례안이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내국민, 자국민을 대우한다.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배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차분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우수한 농축산물, 우수한 농사, 수산, 축산물 이거를 이제 재료로 이제 해서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가공. 좋은 농수산물, 축산물을 재료로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식재료 구입해서 지원을 해요. 지원. 더 잘 되게끔 너희들은 우수한 가게니까 잘해라고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또 학교에도 이런
음식을 사 먹도록 학교에도 하면 얼마나 또 잘 혜택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사 먹으라고 지원금을 반드시 이 우수한 가게에서 구입하도록만 해라 하고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우수한 기업에 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일부는 학교에 돈을 줘서 이것들만 사 먹어라. 이 가게 것만, 이 회사 것만 사 먹으라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쏠리겠죠. 싹 쏠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자국민들의 좋은 대한민국의 좋은 음식만 막 지원하겠죠. 근데 1994년에 관세를 막 물리면 안 되잖아요. 무역에 서로 그 농수산물도 우리나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세를 주고 무역을 하겠다고 외국과의 협정을 맺어요. 협정. 자, 앞 시간에 얘기했죠. 국제 조약. 국제 조약과 국제 법규는 헌법에서 국내법, 법률과 같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이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법률이에요, 법률. 이 법에 위반되지 않게 아까 앞 시간에 지방에서는 뭘 만든다고요? 조례안을 만들어야죠. 그때 이 헌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가 잘못돼 있죠. 그러면 이 조례안은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효과가 없다. 그 뜻입니다. 다 이해되죠? 그래서 모든 조례는 상위법,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잘못 팔립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 사이의 화해, 우리 싸우지 말자. 불가침, 침범하지 말자. 교류하자. 그리고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합의. 야, 우리 합의하자. 서로 약속을, 약속된 의사를 합치하는 종이잖아요. 합의서. 국제조약도 아니고, 국제법규도 아니고,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법인데, 합의서는 법이 아니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국제법규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법률과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만 볼게요. 자, 세금을 물리게 하는 근거 법규가, 자, 세금을 물리는 법규는 법률이라고 있죠. 법적 규율, 법률입니다. 법입니다. 법률. 폐지됐다. 세금을 물리는 법규가 폐지되면 물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폐지된 지 1년 3개월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자, 지난 뒤에 행한 4년간의 면허세금의 부과란 거는 돈 내라. 이거는 신의성실. 자, 신의성실이란 거는 관청에서 말을 하면 국민은 따라요. 믿고 따라요. 왜? 관청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물리고 법대로 하는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 거예요. 근데 법도 없는데, 법도 없는데 세금을 물렸어.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을 어긴 거죠. 세금을 물리는 세무서에서 이거를 원칙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 관청은 법대로 세금을 물려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판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많이 어렵지는 않죠? 법에 대해서 좀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판례와 법을 체계를 하나씩 갖고 가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